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컨설턴트 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컨설턴트 네이비입니다. 요즘에는 저희 네이비님과 같이 지금 AI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약간 독서할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분은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거의 매일 읽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저도 매일 30분 정도씩은 읽으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도록 이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읽고 있는 책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은 넛지라는 책인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넛지라고 하는데 그 넛지를 어떻게 사용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을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완전 길게 풀어낸 책인데 그 책 자체가 좀 되게 두꺼운 책이고 심리학과 분들은 그거를 전공 서적으로 쓸 만큼 좀 깊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만으로는 좀 어려움을 느껴서 관련된 책들을 찾던 와중에 넛지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노벨 경제학도 이제 수상을 할 정도로 좀 유명한 책이고 기존에 읽었던 생각에 관한 생각보다 좀 더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넛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초심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풀어낸 책이어서 요즘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도구를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이따가 소개해드릴 책이기도 한데 저는 명상록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하루가 너무 바쁘실 텐데 책은 언제 읽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좀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읽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오! 지하철이랑 자기 전에. 따라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독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나의 노력들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지면 특히 이제 책을 먼저 밀어놓게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저희는 책을 읽는 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달에 한 권씩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될 책들을 선별을 해서 그걸 같이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놓지 않고 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나를 밀어 넣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길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책을 갖고 다니면 약간 책 무거우니까 못 갖고 가겠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전자책을 읽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좀 읽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자책 위주로 계속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책이 있었나요? 신입 때는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었는데 신입 때 읽었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됐겠다 싶었던 책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PM 필수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두께가 있어가지고 못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어떤지, 어떻게 사람이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요구사항 분석 뭐 이런 것처럼 상세한 컨설팅의 태스크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1년차 컨설턴트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책이에요. 제가 왜냐면 프로젝트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다음 프로세스는 이런 거구나, 다음에는 이걸 작성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내가 좀 알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신입 컨설턴트라면 사서 읽어라. 업무 추천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고요. 언러닝이라는 의미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재학습을 거쳐서 성장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이게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과거의 성공을 비우고 버림으로써 진화하는 언러닝 전략. 이게 왜 좋았냐면은 기존에 내가 해오던 성공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걸 했을 때 좋았다. 어떤 걸 했을 때 잘 됐다.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이 성공 방식을 나는 계속 가지고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책이라서 업무를 할 때도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드리고 얘는 Start with Why 라는 사이먼 시넥이라는 그 강연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사람인데 진짜 글자 그대로예요. Why부터 시작하라는 책. 이 Why는 내 어떤 행동의 동기부여의 Why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Why이기도 하고 그 Why들을 생각을 하고 뭔가를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그 업무 하다 보면은 저희 일이 되게 힘들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책이 좀 잡아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한 저자의 거인의 노트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업무 그리고 다양한 현업분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메모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메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저자가 기록학자 1호셔가지고 그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많이 잘 알려주신 책입니다. 그 책이 저한테 도움이 되었고 또 그 이 책 자체가 업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제 인생 전반으로 좀 어떤 기록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꾸릴 수가 있었어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메모의 방법을 찾고 싶다면 거인의 노트 강추합니다. 업무 관련 책 말고 다른 장르의 책도 읽으세요? 두 분 다? 네. 저는 특히 소설책 좋아하고 경제책도 많이 접하면서 배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소설책을 원래 되게 좋아했는데 소설책만 읽다가 이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점점 찾게 되는 소설뿐만 아니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경제 맞아요. 도서도 읽고 좀 비즈니스 전략 쪽에 관심이 좀 있기도 해서 그런 책들도 찾아 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때그때 읽고 싶었던 책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책을 찾아 읽고 이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컨설팅과는 무관하지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명상록이라는 책 중고로 사가지고 살짝 꼬질꼬질해 보이긴 하는데 이 책이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로마 황제가 썼던 책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그 전시 상황에서 쓰여진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일기처럼 자기의 성찰한 내용들을 적어 나간 책이에요. 근데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외부의 상황이 변화가 있더라도 이 외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켜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버링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아무 때나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너무 다 좋거든요.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힘든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 이걸 읽고 좀 이성을 되찾고 좀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잠시만요. 저기 인상 깊은 구절 40페이지에 이 작가가 명상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첫째는 사물은 영혼에 손을 미치지 못하고 외곽에서 무기력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마음의 동요는 내면의 환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둘째, 눈앞에 있는 모든 만물은 순식간에 변하고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도 그 수많은 변화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온 우주는 변화이고 인생 자체는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의 편모를 띈다. 이 내용입니다. 전 명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리라고 할까요? 진짜 내가 왜 마음이 흔들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차분하게 해주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명상로. 오, 좋다. 저는 이제 지금 여름의 끝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으니까 늦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 2권을 가져왔습니다. 아, 기대돼요. 근데 한 권은 레드님이 예전에 이 책 너무 좋았다고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박원국 저자의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이라는 책입니다. 불안할 때 명상록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철학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에리 프롬의 철학들에 대한 내용을 박원국 저자가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줍니다. 여름에 집에서 비 올 때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가장 좋았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광기에 빠지고 비인간적이 될수록 사람들은 인간적 관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사실 요즘에는 사회가 막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기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는 게 맞아서 이 내용이 좀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일은 많지만 그게 되게 사무적이게 되어버린 요즘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나답게 살고 싶다면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 추천드립니다. 또 소설도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정소연 작가님의 품위 있는 삶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그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음이 정말 가까이에 있지만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만 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좋고, 이 책도 되게 비가 쏟아지는 날 그 빗소리 들으면서 읽으면은 되게 좋아서 쉽게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품위 있는 삶을 추천드립니다. 비 오는 늦여름에 읽을 소설책을 찾고 계시다면 품위 있는 삶. 이제 마지막, 서로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살짝 충격적인데 추천하는 거를 비밀로 해요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태희님한테 추천을 해드린지를 어머! 모르고 진짜 충격적인.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제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좋은 책은 좀 여러 번 읽는데 얘도 좀 구석에 놓고 여러 번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목부터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부터 끌리잖아요. 일단 좀 불안도가 높은 사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외부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와. 이렇게 책을 좀 필기를 저는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예전에 윤리와 사상 할 때 스쳐 지나가진 않았고 윤리와 사상을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뭐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추천이죠. 기대. 저는 자연과학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자연과학 책을 잘 안 읽으시죠? 잘 안 읽습니다. 근데 네. 이 책은 좀 다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있어요. 오. 대박.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박. 언니가 사놔가지고. 오! 일단은 표지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마침 이동진 평론가도 2024년에 단 한 권의 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또 하셨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끌려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자연과학 책이다 보니까 진짜 뭐
물고기를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완독하기까지. 근데 읽다 보면 이 책은 물고기에 대한 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생과 사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존재하면서 하는 모든 분류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볼 수 있고, 그 와중에 그러면 인간들이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재밌게 좀 소설적으로 풀어나가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적어왔거든요. 이 세계에는 실제인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도 실제인 것들이. 어떤 분류학자가 어떤 물고기 위로 걸어가다가 그 물고기를 집어들고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이름이 있든 없든 물고기는 여전히 물고기인데 라는 문장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뭐 저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분류만으로 제 모든 거가 판단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분류하고 평가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는 다 느끼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또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게 또 인생하고 연결이 되는 문장 같아서 좋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천드린 책,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레드님도 제가 추천드린 책 꼭 읽고 네. 후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빛이 무서워.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책이 있으면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